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6월 14일 월요일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준석이가 예상대로 당선은 됐죠. 많은 말들을 많은 분들이 했는데, 저까지 또 이렇게 비웃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못했지만은, 그래도 또 해야 될 말이 있잖아요. 네, 이준석이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대전 현충원을 찾아갔다고 하는데, 물론 말이야 좋죠. 네, 안보 보훈, 아, 이슈에 민감한 보수들을 위해서 갔다고 하는데 저는 도리어 국립현충원,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을 가게 되면 그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인신 감금된 그것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을 참배하기가 좀 껄끄러서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을 걱정이 도리어 좀 들더라고요. 물론 보니까 자기가 동작동 현충원을 간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사실 지금의 우리의 걱정은 보수라면 안보 이 기사에 한겨레에 나온 얘기입니다. 안보, 보훈,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보수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보? 물론 걱정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더 걱정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혼이, 예,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묻혀 계시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 어, 무너져 간다는 것이 우리가 더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여기 순국 선열 분들 묻혀있는 동작동에 계신 그분들의 정신들이 말살돼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더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예. 마침 제가 검색을 했더니 한겨레 신문이 걸렸어요. 그런데 한겨레 신문이 제가 잘 읽지도 않았지만은 평소에 이제 제가 한겨레 신문을 잘 보지도 않았지만은 네, 하여튼 어떠한 험담도 없는 열심히 띄워주는 이런 거였습니다. 솔직히 제가 지난번에도 아쉬워했지만은 이준석이를 가지고 엄청 띄워준 거죠. 조중동이 아주 완전히 미쳐서 저렇게 하면 누구라도 영웅을 만들 수가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을 좀 띄워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탄핵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띄워주면서 탄핵에 대해서 조금 한 발짝 물러나 있었던 이준석을 띄워서 세대 교체를 하면서 조중동이 자기네 원죄를 덮어가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죠. 정말 참 물론 저도 전 세계적으로 어린 친구들이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작년에 제가 글을 썼을 때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 사실 한국에는 우리가 5천 년 동안 우리를 지배해온 이것을 완전히 우리가 나이에 대한 우리를 지배한 이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또 한국에서 또 나이뿐만 아니고 거기에 따른 경험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온 이 문화 이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데 두고 보죠. 세대가 바뀌었다고 하니 과연 정말 이게 어떤 기업도 아니고 정말 이 나라 정치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자리에 또 저렇게 정치 경험도 없는 물론 정치 주변에서 돌았지만은 국회의원도 한번 해보지 않은 젊은 친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어떻게 되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아무리 걱정을 한다고 하든 우리 당 일은 아니니까. 또 다시 젊은 친구가 물론 당의 책임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 지금 상황에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정치를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박 대통령이 지금 인신 감금이 되어 있고 또 거짓 탄핵으로 저렇게 된 마당에 또 저런 좌파 정당을 상대로 해야 되는 이런 굉장히 엄중한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한번 해보지도 않고 좌파들하고만 놀아왔던 젊은 친구가 당을 맡아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나라 국민들이 저 젊은 친구를 믿고
정말 이 야당의 대표로 따라야 하는지는 참 걱정스럽죠. 네, 뭐 하여튼 당장 저렇게 됐으니 국민의힘당이 뭐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정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대표를 뽑기 전까지는 뭐 국민의힘당이 무너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은 막상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의힘당이 쉽게 무너져서 아니면 거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나오고 이런 거는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놈도 쓸만한 놈이 없어요. 전부 다 비겁해요. 네. 뭐 아직도 국회의원 선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 대선을 위해서 정말 정의감에 불타서 뛰어나올 인간들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뭐 국민의힘당에서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는 하는 인간들이 전부 다 배신자들이고 탄핵에 가담한 인간들이라 정말 거기서 이러면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뛰쳐나올 수 있는 인간들이 한 명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뭐 자기네들 그 전당대회를 하면서 뭐 조경태가 한두 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죠? 그 사람도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죠. 예, 그 누구라는 그 사람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탄핵은 잘못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경원이는 뭐 지난번에 뭐 다시 그때가 와도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했던 인간이라 뭐 당장 그러고 나서 많은 원망을 들었는지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탄핵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 여자가 하는 얘기는 문재인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하도 못해서 박 대통령 탄핵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 내용이 뭐 하나도 없고 뭐 그 여자가 후회를 했다 이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 국민의힘당에 경선하는 걸 하나도 보질 않다가 지난주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6월 8일 날 나경원하고 이준석이가 했다는 영상을 보게 됐어요. 물론 그게 편집한 영상이라 14분 정도 되는 거였네요. 그걸 빨리 돌려서 봤는데 이 영상에 보다 보니까 이준석이가 보수 우파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했어요. 14분짜리 편집한 건데 여기서 이준석이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3분 23초에 이런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보수 우파들에 대해서. 유튜버들이 하는 것이지 정당의 네. 나경원이가 공격을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보수 유튜브를 한다고 그랬어요? 유튜버들이 하는 것이지 정당의 다시? 대표가 되겠다. 다시? 제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 김종인 위원장과 결탁해가지고 뭐 했다. 계속 음모론으로 뒷받침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유튜버들이 하는 것이. 네. 음모론을 하는 것은 보수 우파 유튜브를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다음에 다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보수 유튜버들 일부의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네. 나경원이가 공격하는 방식이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보수 우파 유튜버들이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이거 보수 유튜브에서 되게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모든 것은 유승민과 김무성이 배후에 조종한 것이다. 이런 거 유튜브를 단골메뉴거든요. 네. 프레임을 씌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유승민, 김무성을 비난하는 것이 보수 우파들이 매우 좋아하는 단골 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요거는 제가 물론 저도 김무성, 유승민을 공격하면서 이준석을 공격하기 때문에 전혀 공감하지 않지만은 앞에 다른 두 가지를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우파 유튜버들 이런 거
정말 제목을 또 그전에도 또 다른 데서 봤을 때도 그랬네요.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선동하는 이런 유튜버들이 있다고 또 이준석이가 비난했습니다. 네, 우파 유튜버들 각성하셔야 되겠어요. 네, 저는 뭐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이준석이한테 이런 욕을 들어가면서 작년에 선거가 끝났을 때 극우 유튜버들 때문에 망했다. 그러면서 극우 유튜버들 또 극우들하고 극우 태극기 세력하고 거리를 두겠다. 이런 빌미를 주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이준석이가 굉장히 비난하는 이런 유튜버들이 네, 윤석열과 이준석을 엄청 띄우고 있겠죠. 네. 그리고 경선하는 걸 봤는데 나경원이가 사실 제가 봐도 참 못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나경원이가 하는 나경원의 목소리를 참 싫어해요.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좀 위에서 좀 올라와 있는데 이 여자 목소리는 너무 낮아요. 너무 낮고 너무 가식적인 것 같아서 정말 저는 저 여자가 토론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이준석하고 토론하는 걸 보면서 만약에 저 자리에 조원진 대표가 있었다면 이준석은 아마 묵사발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경원이가 하는 말 중에 이준석이가 이렇게 말하는 투나 그런 방식들이 우리 당이 같이 확장을 해야 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소외된 분들에게 사대를 만들어주고 그분들과 함께 가는 정당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경원이가 아직도 뭐 결코 지금의 그 정말 이 나라가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를 굉장히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국민의힘당의 가치가 뭔지 모르지만 그 가치가 지금 소외된 분들에게 사대를 만들어주고 그분들과 함께 가야 하는 정당 제가 봤을 때 지금 소외된 분들 챙겨줄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소외된 분들 물론 맞죠. 그러나 지금은 그보다 더 급한 게 나라가 망하느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배신자들 탄핵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렇게 소외된 분 가난한 분 뭐 이런 거 지금 찾고 있어요. 지금 그거 찾을 단계가 아니에요. 나라가 지금 완전히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 지금 좌파들이 문재인이가 지금 나라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저희자는 너무나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극우인지도 모르겠죠. 우리는 지금 나라가 넘어간다고 길거리에서 지금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치고 있으니까 정말 나경원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저희자 아직 상황 엄청 모른다. 정말 이러니까 정말 나라가 망한다고 정말 우리만 이러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참 억울한 생각을 한두 번 들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여자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을 공격하면서 이준석의 말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정치는 머리를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나경원이 이런 말 할 자격이 돼요? 나경원 씨 가슴으로 하는 정치? 길거리에서 지금 5년 동안 6년째 소리치는 사람들을 가슴으로 한번 쳐다봤습니까? 제발 가슴으로 정치 좀 해요. 이렇게 안 하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서 이렇게 소리치고 울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 말 기억하고 있다가 제가 다음에 나경원하고 어떻게 만나게 되면 제가 이 말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준석이가 대전에 가서 방문을 하고 방문록에 글을 썼는데 사실은 뭐 저는 뭐 어차피 남들 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이 어린 친구 뭐 당대표든 뭐든 뭐 똑같이 까고 싶은 마음은 안 드는데 또 보다 보니까 또 걸렸어요. 민경욱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사실 저도 글씨를 너무나 못 쓰기 때문에 글씨 쓰는 거 가지고 저도 누구를 비난할 수도 없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민경욱 씨가 글씨 왜 이래 내용은 대통령 된 줄 민경욱의 이준석 조롱 이렇게 했는데 이준석이가 쓴 글이 뭐 글씨는 뭐 저도 못 쓰니까 이거는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못 쓰기는 굉장히 못 썼어요. 보면은 어린애 같은 피처를 썼는데,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은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여기에 주어가 어디 있어요?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주어 같은데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준석이는 여기 국민의힘 대표로 간 거 아닌가요? 그러면 국민의힘 대표로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은, 이건 아니죠. 물론 여기 민경욱 씨가 하는 얘기가, 이 글을 보면은 대통령이 된 줄 안다. 대통령 입장으로 쓴 것 같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참 이런 데서 경험이 나타나는 거죠. 뭐 자기 자존심도 있겠죠. 뭐 저라고, 사실 뭐 제가 뭐 정치인이 아니니까 저는 비판은 할 수 있겠죠. 막상 저도 있으면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못하지만 저도 국민으로서 비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기 전에 조금 준비를 했어야 되고, 사실 제가 영어를 뭐 그런 대로 좀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항상 제가 고민을 해요. 내가 영어는 문법을 따지고 또 스펠링을 따지면서 내가 우리 글은 제대로 쓰고 있나, 이런 고민을 항상 하죠. 그러면서 이 글은 과연 문법에 맞게 됐나, 이런 걱정을 하죠. 이준석 대표가 뭐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다고 엄청 많이 띄워주고 있는데, 왜 이준석 대표는 우리말을 쓸 때 제대로 이렇게 쓰질 못했나.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은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얘기고, 국민의힘당 대표로서는 야당으로서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문재인에 대항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킬 것인가, 이거를 써야 되는데 굉장히 주어가 애매모호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경험이 없다는 걸로 비난을 받겠죠. 비웃음을 받겠죠.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대전 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희생자 가족을 만났다고 뭐 하고 뭐 울었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뭐 요즘에 이슈가 되고, 지난번 6월 6일 날 천안함 용사들이 또 그 함장하셨던 분이 현충원에 와서 문재인 보고 이 폭침이 누가 했는지 밝히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분들이 당하고 있는 것 때문에, 또 제대로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것 때문에 항의를 하고 있어서 이슈가 되고 있어서 아마 이렇게 방문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보면서 과연 이준석은 우리가 강화문에서 저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를 이게 극우다 하고 무시해왔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할까? 물론 천안함 용사들 우리가 대우해줘도 이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망한다고, 나라가 넘어간다고 길거리에서 울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준석이가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대전 현충원 갔다가 강주 건설 철거할 때 무너져서 좀 차가 찌그러져서 뭐 당했던 그 사람들, 그 분향소에 갔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준석이가 이렇게 그 사람들을 위한다면 어떻게 길거리에서 나와서, 우리가 설사 극우라고 해도 좋아요. 어쨌거나 우리는 할 말이 있어서 소리를 쳤습니다. 또 작년에 부정선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소리를 쳤어요. 그들의 말은, 태극기를 든 우리의 말은 극우니까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이런 면에서 정말 길거리에서 나와서 소리쳤던 태극이 든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흘리는 눈물은 이준석이는 안 보이나 보죠?
우리가 왜 눈물을 흘리고 왜 소리를 치르고 저 사람들이 왜 극우가 됐는지 우리가 언제 정치에 관심 있었나요? 박 대통령 탄핵 전까지 길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한 것들은 좌파들이었지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나와서 했나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극우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저항하고 있는지 여기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나요? 너무나 보여주기에 이런 짓을 했다는 것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이준석이가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광주에서 재판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불출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준석이가 하는 얘기가 재판에 대한 불성실한 협조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준석이는 말 조심해야 돼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랬어요. 전두환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생각해봤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과거에 한 것 때문에 정말 광주에서 어떻게 대접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봤어요? 이준석이는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서울에서도 할 수 있는 재판을 강주까지 오게 해서 이 사람 동상을 체인으로 묶고 발길로 차고 두들기 패고 침을 뱉고 서울에서 하다가 강주에서 가서 매번 재판이 열릴 때마다 이런 짓 하고 있는 거 이준석은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광주에서 광주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함부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는 결코 국민의힘당의 이준석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일부의 사람들은 이준석이가 된 것에 대해서 지켜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렇다고 저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2017년도부터 해왔듯이 국민의힘당은 안 된다. 배신자는 안 된다. 우리는 한결같은 목소리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니까 정말 마지막까지 이준석이가 되니까 솔직히 저는 나경원이나 주호영이 된 것보다 이준석이 된 것에서 100번 저는 잘 됐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나라가 얼마나 바닥까지 내려가는지를 겪어봐야지만 이 나라 국민들은 깨달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경원이 주호영이 저 배신자들이 돼갖고 저런 걸로 뭉치라고 하면 정말 이건 골치 아프는 거죠.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하여튼 어쨌거나 어린 친구가 대표로 됐다고 해서 나이 든 인간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해가면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국민의힘당은 변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어떤 유튜버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다고 태극기 든 사람들이 지금 당장 뭉칠 수는 없어요. 예, 그렇게 하다가는 도리어 더 큰 정말 태극기 국민들이 깨지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은 4년째 해온 것처럼 5년째 지금 6년째 길거리에서 싸운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가서 내년 선거 때 우리가 어떻게 할지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재 씨는 지난번에 제가 6월 1일 날 그 유튜브를 봤더니 정규재 씨는 완전히 자기를 보고 정규재 씨를 보고 당가입한 사람들마저도 다 그거 그만두라고 난 더 이상 정치 안 한다 하면서 정리를 완전히 해버렸어요. 그래서 정규재 씨는 하질 않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정규재 씨가 고영주 변호사하고 합치면서 당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고영주 대표는 어떻게 되나 그때 만든 그 당 자유민주당은 어떻게 되나 라고 하면서 참 궁금해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고영주 변호사가 한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남의 당의 일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고영주 변호사의 당이 아직도 존재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토요일날 우리가 토요일날 집회 갔다 와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가 대표를 하고 있는 그 당에서 이준석이
대표로 된 것에서 축하하는 성명서가 나왔어요. 자유민주당이라고 하면서 성명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고영주 대표가 있는 자유민주당은 아직도 존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정강훈 목사가 지금 창당을 한다고 하면서 아직 뭐 정식으로 창당은 하진 않았는데 뭐 지방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뭐 당원들 모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고영주 변호사가 아직 그 당이 존재를 하는 것 같고, 뭐 성경석이가 반대를 했고 성경석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정강훈이가 우리가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린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명서 나온 것도 있었고, 그런 거 보면은 뭐 2019년도에 강화문 집회에 나와서 문재인을 성토했던 그런 때처럼 같지 않다는 거는 제가 감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영주 변호사가 당이 아직 존재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2019년도에는 정강훈 쪽 그 집회 가는 사람 다 같은 사람이었는데, 고영주 변호사의 당이 아직 존재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정강훈 목사가 하고 있는 당하고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토요일날 우리가 집회를 할 때 우리가 제가 엽서팀 앞에 있었는데 엽서팀에 어떤 남자분이 오셔갖고 내가 서명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뭐 자기가 서명을 했다고 해서 막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잘못 알아듣기를 왜 거기 가서 서명을 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엽서팀에 있는 분들이 알아듣고 또 얘기가 좀 잘못됐는데, 제가 보니까 그분이 내가 우리 공화당 당원인데 내가 그쪽에서 활동한 사람한테 서명을 하고 왔는데 왜 서명을 못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알아듣고 이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 정강훈 목사가 하는 그런 사람들인 줄 알고 제가 또 잘난 척을 하면서 가서 그냥 응원을 해주자, 열심히 하시고 뭐 하여튼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문재인을 그런 데가 하는데 같이 힘을 합칠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좀 말을 해주려고 제 딴에는 잘난 척하고 가서 말을 하려고 길을 건너갔더니 딱 보니까 가보니까 정강훈 목사 측이 아니고 태평이었어요. 태평이 손옥선, 네. 그 다음에 또 김일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딱 보니까 차마 그 얘기를 못하겠더라고. 손옥선 씨는 지난번에 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감옥소 갔다가 나왔나 봐요. 제가 지난주에 여의도를 가다 보니까 또 손옥선 씨가 그 국민의 짐당 가까이 옛날에 우리 공화당 당사 가까이 앞에서 유미를 나눠주면서 또 소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여자가 감옥서 갔다 나왔구나 이렇게 알았고, 또 그날 우리가 마침 또 집회하는데 왜 거기 와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손옥선 씨가 거기 와서 또 무슨 서명을 받고 있는데, 하여튼 손옥선 씨가 이런 기회를 좀 잘 포착을 해요. 작년에도 뭐 김일선이가 백악관에 청원한다고 서명받는 일을 했었죠. 그래갖고 안정근이가 강남에서 안정근이가 집회하는 데 와갖고 또 해갖고 안정근하고 쌈박질이 벌어지고 그랬었죠. 뭐 알고 했는지, 우리가 그날 토요일날 거기서 집회를 한다는 거 알고 했는지 뭐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뭐 막상 가니까 참 거기는 또 뭐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뭐 사실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비난을 많이 당해와서 뭐 저도 뭐 지난번에 정강훈 측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결코 이렇게 마음이 우러나서 마음이 우러나서 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년 대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뭐 정강훈 측이 우리가 욕을 하든 그런다면 우리가 조금 더 참고 좀 격려를 해주면서 좀 지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한강수 쪽의 사람들은 그렇게 막 거리에서 활발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황장수 소장하고 황장수 소장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건 투쟁은 뭐 서민 예, 또 이런 게 있어요. 서민 포퓰리즘 15조 해갖고 내용들이 뭐 이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 이거는 뭐 우리 공화당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뭐 조은진 대표가 우리 공화당이 이런 권력을 잡는다면 또 많은 국회의원들 배출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거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에요. 단지 황장수 소장하고는 박 대통령에 대한 입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참 그게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빼고 또 황장수 소장하고는 또 우리가 얼마든지 문재인을 쳐부시는 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정강훈 목사 측은 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 정신을 이어가자 하는 거는 참 같은데 뭐 정강훈 목사의 그 인간됨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지를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년에 또 이런 뭐 황장훈 소장이나 정강훈 목사 측이나 우리가 또 합쳐야 하는 그런 면, 우리가 또 연합을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또 뭐 4년, 5년 많이 단련이 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뭐 정강훈 목사 측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가서 뭐 방해를 한다든가 비난한다든가 하는 거는 하지 않도록 우리 동지님께서 하셨으면 좋겠고 정강훈 목사도 막상 해보면 옛날처럼 쉽지가 않을 거예요. 거기에 참 같이 한다는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월 30일 날 같이 하겠다고 하는 이희범 이 사람이 작년에 고영주 변호사나 정규재 씨하고 같이 합당을 한다고 했는데 뭐 3월달에 합당을 했을 경우에 이희범 씨는 자기는 시민단체로 남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은 윤석열 지지하는 거였잖아요. 정규재 씨는 윤석열에 대해서 뭐 우리만큼 윤석열 안 된다고 소리를 냈어요. 그러는데 이범 씨가 그 정규재 씨하고 고용주하고 셋이 합치는데 거기 들을 수가 없죠. 너무나 물론 우리도 정규재 씨나 우리나 윤석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정규재 씨하고 이범하고 어떻게 같이 합치겠어요. 그래서 이범 씨가 같이 안 하겠다는 걸 이해를 했는데 정강훈 목사하고 같이 하겠다고 이범이 들어왔어요. 그게 신혜식도 들어왔어요.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신혜식이랑 같이 하는 한경구도 들어왔어요. 또 한경구하고 같이 법원에 열심히 다니는 뭐 저도 이제 며칠 전에 만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염순태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정강훈 목사 측이 이 사람들하고 뭐 그다음에 최인식도 있고 또 뭐 김대호, 유석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 여기에 많이 몰려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막상 정강훈이가 당을 만들어서 나갈 때 어떻게 하려는지는 참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거기다가 지난번 지난번 언제였나요?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윤석열이가 그 남산에서 하는 공식적인 행사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거기에 뭐 중계하는 유튜브를 잠깐 보다가 제가 건너 보다가 거의 마지막에 봤는데 참 기가 막히게 염순태가 하는 짓이 아침에 그 한동훈을 지지하고 왔다는 거예요. 한동훈을 응원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또 보니까 오늘 아침이었나요? 보니까 또 한동훈을 응원한다는 무슨 현수막까지 그려놓고 있더라고요. 거기 뭐 열지대 이래갖고 기가 막히는 거죠. 네? 한동훈 윤석열을 지지하다뇨. 이거 완전히 보수가 진짜 개똥으로 보이는 정신없는 짓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강훈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강훈 측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뭐
그렇게 하면서 저쪽이 어떻게 될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저는 계속 가능성을 두고 있어요. 정강훈이 세를 모아서 국민의힘당을 밀어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뭐 정강훈 목사를 만나서 뭐 프리덤 뉴스 이상도 씨가 그러는데 뭐 만나면 안 돼요. 지금 만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직도 시간도 있거니와 우리가 섣불리 누구를 만나갖고 뭐 이런저런 얘기해서 정말 우리 공화당의 그 순수성을 정말 망가뜨리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고 정말 마지막에 정말 국민의힘당이 어떻게 하는 꼬라지 보고 태극이 든 사람들 뭐 거기에 뭐 한경수 소장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우리가 결정해야 될지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에 와서 누구를 만나고 그런 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봐요. 한경수 소장도 자기 당 키우고 정강훈 목사도 자기 당 키우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유튜브를 하려고 아침에 법원에 가 있으면서 최고회의를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봤는데 조금 전에 봤는데 정말 조 대표님은 뭐 항상 제가 느끼지만은 참 여러 정치인 중에서도 가장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또 우리 공화당에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될 일을 너무나 잘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요. 뭐 조 대표님이 하시는 거 앞으로 그 정치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일 다 목표 세우는 거 저는 뭐 정말 너무 공감해서 참 조은진 대표에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죠. 참 이거는 뭐 주제에 넘은 얘기지만은 그래서 조은진 대표가 우리 공화당을 잘 이끌고 간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대표님께서 가르쳐 주는 대로 하자고 하는 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있는 유튜브들이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휩쓸릴 필요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그래도 한 길을 걸어왔던 조은진 대표를 얘기하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모든 지금 이런 문제는 잘못된 탄핵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잘못된 탄핵에다가 박 대통령을 저렇게 5년째 인신 감금한 것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길거리에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잖아요. 탄핵이 정말 제대로 해서 탄핵이 된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분노를 안 하겠죠. 박 대통령이 정말 죄가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안 하겠죠. 그리고 설사 죄가 있다고 해도 지금 가족도 없는 대통령, 여자 대통령이 5년째 감옥에 갇혀있는데 어떤 놈도 말을 안 해. 이게 인간들이에요? 이준석이고 나경원이고 뭐 가슴으로 정치를 한다며 말이 되냐고요. 이제 나경원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박 대통령 석방하라는 얘기도 할 기회도 없겠네. 나경원은 길거리 나와야지. 우리가 2016년도부터 2017년도에 당을 만들고 했을 때 우리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했나요?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조 대표 욕을 하고 어쩌고 하는데 할 수 없어요. 욕하는 사람 욕하고 그렇지만 우리 당원들은 정말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잘 알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휩쓸릴 거 한 개도 없어요. 정말 자기네가 우리는 2017년도 해왔고 다 조 대표 욕해왔어. 그러면 그렇게 욕을 먹고 그럼 조 대표가 내년 대선에 안 나가야 되나요? 우리는 나가. 그러니까 황정수 소장이든 정강훈이든 결정은 그 사람들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조은진 대표는 대선에 나간다고요. 우리는 우리가 가져왔던 여기 대해서 흔들릴 거 없고 또 마찬가지로 또 걱정스러운 게 조 대표가 우리가 2017년도에 조 대표가 선거에 나가는 것도 탄핵이 잘못됐다라는 걸 외치기 위해서고 우리가 2018년도 19년도에 우리가 선거에 나가려고 했던 거는 정말 우리가 태극기 든 사람이 자격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우리가 돈을 대주면서 등록비를 대주면서 선거에 나가려고 했던 거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탄핵이 잘못됐다 이런 거 소리치려고 나간 거 아닌가요? 조은진 대표는 마찬가지죠. 최소한 이 나라가 잘못된 거 탄핵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 있어서 나가서 소리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은진 대표는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죠.
하여튼 뭐 여러 유튜버들 이런저런 얘기해도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나가면 되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고 흔들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뭐 오늘 최고위에서 조 대표님 말씀한 대로 정말 방향을 너무 잘 잡고 잘 잡아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같이 하면 됩니다. 뭐 조원진 대표님이 또 우리 공화당에 가는 길에 수많은 욕을 했기 때문에 뭐 욕을 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 것 한 개도 없어요. 열심히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면 되는 겁니다. 네, 뭐 또 뭐 동지님들 다 알고 계시는 얘기지만은 또 저도 또 뭐 한번 좀 동지님들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